여러분들께서는 한국의 역사적 인물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보통 한국의 역사적 인물하면 멋지고 장엄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감찬 장군 하면은 칼을 뽑고 그 멋지게 적들하고 싸우는 모습이 먼저 연상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순신 장군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네, 저도 영화 명량이 먼저 떠오릅니다. 근데 그 명량이라는 영화에서 그 다른 일반인들하고 다르게 리더로서의 그 강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혹시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 누구를 먼저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한국의 위대한 인물은 많지만 이 중에서도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가 세종대왕으로 꼽혔답니다. 혹시 이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를 기억하십니까? 아실 분은 아실 테지만 딱 봐도 화려한 캐스팅이 아닙니까? 물론 지금까지는 그 한국의 역사적 인물하면은 장엄하고 멋지고 그런 이미지를 먼저 떠올렸지만, 여기서 세종대왕은 백성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같이 마음 아파하는 세종대왕의 인간다운 모습이 저는 인상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주대학교 실용음악과 2학년에 현재 재학 중인 나라오 밝을명 뿌리 근자를 써서 오명근이라고 합니다. 자, 말 그대로 해석하면은 나라의 밝은 뿔이죠. 마치 세종대왕을 지칭하는 말인 것 같지 않습니까? 난 그 세종대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진지하게 소통하고 싶은데요. 먼저 본 이야기에 앞서서 중국에서는 공자의 탄신일을 스승의 날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인물 탄생일을 스승의 날로 삼았을까요?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은 조선 왕조 제4대 왕조로서 태조 6년 4월 임진일에 출생하였습니다. 음력 4월 10일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5월 15일 민족의 스승이라고 해서 스승의 날로 삼았다고 합니다. 저도 이 사실을 부끄럽게도 이제서야 알았지만 저는 세종 리더십을 배울 수 있어서 저는 여주대학교에 왔다는 거를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세종 리더십을 필수 과목인 줄 알고 무심코 수강 신청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침 수업에 편성된 수업이고 피곤해 죽겠는데 저는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 수업이 너무 따분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저는 부끄럽게도 세종대왕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으면은 누구에게 잘 설명해주고 그럴 줄 알아야 되는데 참 이상하죠?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자세히 설명을 못한다고 있다는 게 제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너무 웃긴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훈민정음의 서문을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외웠었는데 한 명씩 시켜봤는데 못 외우면 한 대 맞는 거였는데 저는 다행히 이 서문의 일부를 다 외워서 맞는 거는 면했습니다. 이 서문을 외우면서도 이 본질이 무엇인가, 이 본질이 그 한글 창제의 목적에 담겨진 내용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이 서문을 무심코 외우기만 했지
이 본질을 교육에서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불편한 지시를 경험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종 리더십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창조성과 도전 정신을 배울 수 있다는 게 저한테 가장 이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한글 창제에서 또 창조성과 도전 정신을 엿볼 수 있는데요. 그 앞에서 보는 것과 같이 최만리와 정창손 등의 그 반대 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글 창제를 시도를 했었는데요. 이 반발을 우려를 하고 세종대왕은 백성들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신하들과 같이 한글 창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경영과 토론을 진짜 좋아하고 신하를 사랑하는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한글 창제만은 비밀리에 이루어졌습니다. 한글 창제를 반대하는 세력에도 불구하고 세종이 한글을 창제하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는 그 결단력 있는 모습에서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세종대왕은 또 그를 알지 못하는 백성을 생각하면서 또 한글 창제를 했다는 점도 감동이 깊었는데요. 조선 당시에는 그 글이 있어도 백성들은 글을 표현하지 못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합니다. 양로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죠. 그 조선 당시 위정자들이 글을 알아도 계층이 낮은 백성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가엾게 여기고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합니다. 한글을 창제를 했을 때는 그때는 건강이 악화되고 눈이 먼 상태였는데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사명감을 잃지 않는 세종대왕의 모습에 저는 감명이 깊었습니다. 또한 서민으로 변장하여서 그 서민들의 생활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 백성과 나라를 먼저 사랑하는 세종대왕의 모습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사명감을 지키는데 제가 만약 세종대왕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또한 스스로에 대한 확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또 그러한 사람들은 그게 평생 고뇌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런 세종대왕이 저희에게 깊은 의미를 주는 것 같고 현대인들에게 그리고 그 절망과 고뇌 속에 있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이런 세종대왕도 잘 알려지지 않은 단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세종대왕이 어렸을 때 육식을 좋아해서 비만이었고 또 잘난 체를 하기 좋아했는데 이러한 그 잘 알려지지 않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서 이런 그 위대한 세종대왕의 모습을 지금 볼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거죠. 이런 모습이 진정 세종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이러한 생각이 또 선진국들보다 앞선 생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러한 정신이 가진 사람이 하나 둘씩 모여서 이렇게 밝은 사회를 형성하고 더 크게는 전 세계를 개척하는 힘이 원천이 될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한글을 창제했다는 점은 누구나 이렇게 느낄 겁니다. 위대하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만한 공로다. 하지만 세종대왕 역시
이거를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 않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여겼다는 점에서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게 세속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순수하게 백성들을 위한 것에서 저는 진정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는 음악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음악이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 이거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한 세속적인 가치, 돈, 명예 이런 거보다는 순수하게 저의 하고 싶다는 의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 세종대왕이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었듯이 저도 사람들에게 따뜻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에너자이저 같은 그 음악인이 되고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려면 제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봉착하게 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저 또한 이렇게 노력할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밝은 사회를 형성할 수 있고, 그렇다는 희망을 가지고 모두 다 세종 리더십을 가지고 밝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씁시다. 지금까지 나라오 밝을명, 죄송합니다. 뿌리 근자, 나라의 밝은 뿌리 오명근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